네, 안녕하세요.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로 조명식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영화전문 기자 이은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조명주비가 굉장히 오게 되면은 마음이 복잡해요. 이걸 굉장히 떠나보내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마지막 자리를 같이 추억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즐겁고 뜻깊다는 생각도 하는데 하물며 저도 이렇고 관객들도 이런데 이 영화를 오늘 관객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지난해 개봉해서 굉장히 뜨겁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가 무려 2년여의 상영 끝에 오늘 인디스페이스 조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모든 출연진들이 참석하신 주비는 처음에서 마지막 자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현 감독님부터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씩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크모 연출한 임대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정말 이상한데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더 뜻깊은 것 같아요. 관객분들 마주 보는 게. 예,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모금선 역할을 맡은 기주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크모에서 스테반 역을 맡은 배우 오정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언 역할을 맡은 고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영 역을 맡은 전여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몇몇 분들은 영화에서 튀어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몇몇 분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콕 집어 오모 배우께서는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 사람이 누구지 싶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앞에 나타나 주셨는데요. 영화가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 트렌디하다라는 것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영화인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좀 잊고 지냈던 흑백 영화라던가 장구성이라던가 아니면 그 무성 영화 시대의 위대한 슬랩스틱 예술가들이었던 버스터 키튼이나 찰리 채플린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구성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사라져가는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복잡 다단한 감흥을 우리에게 안기는 영화이긴 한데요. 그 모든 사라져가는 것들을 바라보는 애정어린 시선의 총합이 바로 이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영화를 처음에 만들고 연출하고자 할 때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포착하겠다는 의도 같은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네, 이 영화를 찍을 때 제가 가졌던 목표는 어쨌든 끝까지 찍자였던 것 같아요. 모든 독일 영화의 공통된 목표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저희 영화 같이 한 저희 배우분들을 이제 제가 하루하루 보면서 현장에서 제가 정말 좋은 그런 기운들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던 현장이었고,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보면 이상하게 지나가온 일들을 돌아보면 항상 이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기억은 그러하고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의 목표는 제가 오늘 좀 이상해요. 저의 목표는 어쨌든 제가 이 영화를 시작한 것은 그 무성 영화에 대한 어떤 애호를 평소 갖고 있었고 그 무성 영화를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살을 붙이면서 이 장편 영화가 됐기 때문에 그 영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세대에서 자랐으니까 디지털로 찍더라도 그 고전 영화의 그 우성 영화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연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이야기상으로는 이게 아침 드라마로 갔으면 굉장히 자극적인 정말 김치 싸대기 장면 하나 정도는 나올 만한 소재들이 섞여있기도 한데요. 암선고라든지 아니면 출생이별 같은 건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들이긴 하잖아요. 이 소재가 그 바람에 스며들게 된 이유는 뭐였나요?
이제 저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그러한 소재들이 사실 되게 우스꽝스럽고 막장이다 싶은데 이제 막상 저희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특별하거나 남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좀 저한테는 되게 현실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좀 주변에 어른들, 특히 부모님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좀 그랬고요. 그래서 그러한 소재들을 가져왔고 이제 막상 이제 그 소재를 가지고 연출을 할 때에는 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풀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고 많은 장치들이 있지만 그 중에 거칠게 하나를 끄집어내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서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버지 세대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그 세대를 축혀세우는 방식은 굉장히 손쉽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 영화는 아버지 세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혹은 감독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른은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점을 심어뒀다는 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기주봉 선배님부터 배우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영화가 각자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졌던 구석이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게 느껴지셨어요? 이 영화가 사랑스럽게 느껴졌던 부분. 좀 뭐 이렇게 제 세대 지금 5, 60대 분들이 갖는 그냥 매일 똑같은 일에 대한 어떤 똑같은 일에 대한 반복 같은 그런 데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애증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현 시대에 그런 데 대한 매일 같은 일에 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떨까 거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오정원 배우님은 어떤 면이 가장 사랑스럽게 느껴지셨어요? 저는 그 영화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나 어떤 상황들이나 또 흑백이라는 이 영화의 특성들이 되게 잔잔하고 뭔가 눌려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 안에 되게 강력한 생명력 같은 게 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그 생명력들이 되게 살고자 하는 의지들이 각 캐릭터마다 이렇게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위로를 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 지금 옆에 나와 계신 분들이 연기했었던 역할들이나 또 기종원 선생님의 모금산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각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들의 위로들이 심심하게 전달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사랑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권 배우님? 네, 저도 정한 오빠랑 비슷한데요.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모든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영화를 관람하는 장면에서 앞서서 나왔던 이제 뭐 치킨집 사장님, 그 말 안 듣는 이발이발 거리는 이제 꼬마 등등 모든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모든 캐릭터들이 정말 죽어있는 사람 하나 없이 이렇게 생동감이 넘쳐있는 게 느껴졌을 때가 가장 사랑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전여빈 배우님요? 네, 매크모에서 보면 인물들이 다 결함들이 있어요. 특별히 잘나지도 않았고, 그 잘나지도 않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캐릭터들마다 그런 점들이 있어요. 모자란 점이 있는데, 그게 사실 실제 우리 모습 같아요. 저도 되게 못난 구석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사랑한다는 마음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애정이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 모자란 부분도 되게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아 이래서 우리가 인간이구나 이래서 내가 저거를 감싸주고 싶다 혹은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좋아해 주다니 이러면서 막 기쁘고 그러거든요. 근데 매크모에 나오는 인물들이 마지막에 영화관에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삶을 응원해 주듯이 바라봐 줄 때 그런 감정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이 서툴고 작은 사람들이 참 사랑스럽게 그려져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들 뭔가 이야기하시면서 뭉클뭉클한 기운들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요새 극장에서 우리가 자기가 사는 곳과 이름이 같은 한 남자의 이야기 크게 사랑받고 있죠. 패터슨시에 사는 패터슨. 근데 우리에게는 금산에 사는 모금산 씨가 있습니다. 그 지역과 그 주인공의 이름을 동일시하면서 생기는 어떤 효과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발생한 효과는 무엇을 기대하셨어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고향이 금산인데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법한. 그래서 금산에 사는 금산이라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금산은 물론 이제 그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게 비범한 구석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 되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법한 인물이거든요. 실제 이 현실 세계에서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 씨로 선정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릴 때 우리가 TV를 볼 때 가장 궁금해하는 점 중에 하나는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름이 모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뉴스에 맨날 이모 씨, 김모 씨 이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애정, 모든 사람의 삶이 영화가 된다는 어떤 설정들 이런 것 때문에 금산 씨의 성이 모 씨가 돼서 미스터 모라고 우리가 지칭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어떤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따뜻한 기운을 받았던 기억이 저도 있는 제목인데요. 기주봉 선생님이 캐스팅된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유의 달관의 이미지 같은 것 이것이 아마도 감독에게 좀 크게 적용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기주봉 선생님은 처음에 시나리오를 가지고 미스터 모의 역할을 감독이 맡겼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재미있게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드셨는지 아니면 조금 다른 생각 하셨는지 궁금해요. 반복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변 같은 느낌으로 접근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출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 그냥 묻혀 사는 것이 좀 어떤 영화적으로라도 메시지를 줘서 어떤 영향이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시나리오를 굉장히 평범하지만은 뭔가를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시나리오에 대한 애정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 한 명 한 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오정원 배우가 연기한 스테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온 모든 캐릭터를 통틀어 가장 혼란스러운 인물이 아닐까. 이 사람이 씬마다 등장할 때 놓이는 상황이 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매번 다른 상황에 놓이고 매번 다른 미션을 수행해야 되고 매번 다른 감정을 느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 캐릭터의 가장 큰 키워드는 혼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정원 배우는 이 캐릭터를 연구하시면서 혹은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키워드는 어떤 것이었어요? 스테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발견한? 그래서 제 머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스타일이었군요. 지금 약간 얘기 들으면서 매치가 되는데 저는 사실 큰 키워드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그 느끼는 감정들이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 바로바로 소통이 되고 무언가 바로바로 표현이 되는 어떤 인물이라기보다 그 혼란 속에 이렇게 혼자 좀 파묻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캐릭터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도 이 인물이 되게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분출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 유별나고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좀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도록 많이 생각하고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원희 배우가 연기한 예원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배우인데요. 저는 그 예원이라는 캐릭터가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현실 감각, 무게중심 이런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예원이 이 모든 모금산 씨의 부탁과 뭐 스테반에 같이 동반해야 되는 그 여행 같은 촬영을 떠나는 이유는 아마도 처음에는 이별을 생각하고 떠나는 게 아닌가라는 짐작을 전 해보기도 했거든요. 그 그간에서 예원은 그 모든 여정을 함께하면서 분명히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인데요. 고원희 배우님은 그 예원의 모든 과정들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기를 가장 바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예원과 스데반의 관계는 영화를 보시면 알다시피 위태위태한 관계고요. 이별 여행이 맞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돼야만 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스데반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금산의 아들이다 보니까 스데반은 리틀 모금산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도 스데반의 다른 점을 좀 인정하게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이별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면 사실상 모금산 씨는 아들보다 예원을 너무나 믿음직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 곳곳에 드러나죠. 저렇게 신임을 받는 캐릭터가 또 있을 수 있을까 싶고요. 그리고 전여빈 배우가 연기한 자영 같은 경우에는 극 중에서 모금산의 말로도 표현되기를 외로운 사람, 외로운 여자, 외로운 아가씨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전여빈 배우는 그 캐릭터에서 또 다른 어떤 면들을 발견하셨는지 궁금해요. 자영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요. 자영은 외로운 사람이지만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왜냐면 원래 자영은 서울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서울에 살던 사람인데 어쨌든 자기가 또 다른 새로운 선택을 해서 이 금산에 오게 된 거예요. 금산에 오게 된 이후로부터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선은 미약하니까 많이 외롭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맞아요. 유일한 이 공간의 외부인 같은 느낌을 주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반면에 그 자영이라는 캐릭터가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보통 이런 스토리에 감히 예상을 해보지만 젊은 여자가 등장하는 이유는 모금산 씨와 내연의 관계가 되거나 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단 하나의 여자가 되거나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애초에 차단하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롭고 잘된 시나리오 작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설마 자영이라는 이름은 잘자영이라는 그 대사 하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약간 들긴 했어요. 왜 자영이라는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정말 솔직히 그 고백드리자면 제가 그런 보통 아재 개그라고 하죠. 그런 개그를 그거에 대한 취향이 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보통 잘 하는 농담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자영이라는 그 이름을 그렇게 해서 짓게 됐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이런 이유였다니 마지막 집에서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네. 모금산처럼 불면에 시달리지 않고 아이들은 진짜 잘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지금 막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이 영화 전체 카메라를 보면은 그 카메라가 움직이는 동선 또한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아까 제일 처음에 이 영화에 대해서 제일 감사하게 말씀드리기를 트렌디하지 않은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아마도 고정된 카메라로 인물을 멀찍이서 건조하는 방식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흥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요즘은 가까이 인물에 더 가까이 밀착하는 방식의 촬영을 더 선호하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클로즈업 씬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클로즈업이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특별한 감흥으로 다가오는데요. 두 장면이 등장을 아마 하죠. 그 중에 마지막 클로즈업, 모금산의 얼굴에 그 불꽃이 겹쳐진 어떤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그 클로즈업에서 굉장히 기대하신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클로즈업에서는 유독 왠지 배우에게 주문이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장면을 촬영하실 때 감독님과 배우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클로즈업은 정말 중요한 쇼트였고요. 그래서 영화 찍기 전부터 사실 초고 시나리오에 초고를 쓸 때부터 정해져 있던 쇼트였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를 그렇게 특별하게 제가 연출 그 디렉팅을 선생님한테 드리진 않았던 것 같고, 선생님께서 항상 이제 모금산에 표정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신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이렇게 미묘하게 저 웃어달라고 그랬었나요, 선생님께?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제가 첫 관객이잖아요. 그래서 이맘때쯤 모금산이 웃으면 너무 좋겠다 하던 차에 선생님께서 작게 미소를 지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감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때 모금산 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 저는 그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불꽃이 굉장히 어떤 희망적인 생각을 불꽃으로 인해서 불꽃놀이에 의해서 희망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륜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미소를 저희가 목격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아까 배우들이 계속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영화를 본다는 것에 대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애정이 돋보이는 영화이기도 하고, 영화관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영화를 보는 체험 그 자체에 대한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모금산 씨의 영화 화재폭탄을 뭐 하는 사나이였죠? 그게 생각나는 화재폭탄을 삼킨 남자라는 영화를 다 같이 보면서 관객들의 표정을 멀리서 관조하는 표정이지만 보여주는 카메라의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극장 안에 사람들의 표정을 포착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촬영하셨나요? 네, 그 극장씬에서 굳이 앉아있는 그 관객 한 분 한 분을 잡은 이유는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각자 모금산에 대해서 다르게 서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가 각자 다른 감상으로 갔을 것인데, 그래서 이 개인들에게 모금산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모금산의 영화가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끔 그렇게 그 씬의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영화가 관객이 그 영화를 보고 각자의 감흥을 얻고 돌아갈 때 사실은 진정한 완성이라는 생각은 모든 영화를 보면서도 하긴 하는데요. 그 장면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영화는 특별히 같이 이렇게 우리가 모두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게 진짜 진정한 끝이자 엔딩인 것 같은 영화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영집이라 아마 물어보고 싶으신 것들이 관객석에서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이만 마이크를 관객석으로 넘겨보려 하는데요. 오늘 질문해주신 5분에게는 이걸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얼마 전에 올해 달력을 하나 만들었는데, 다양성 영화 속의 캐릭터들로 만든 달력을 만든 걸 5개를 선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혹시 이미 구입하신 분이 계시려나? 아무튼 그 달력을 5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쪽에 계신 분께 마이크 먼저 전달드릴게요. 이쪽.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19년을
금산에서 살다가 서울 왔는데 아, 금산이 고향이시구나. 네, 금산 사람인데 반갑습니다. 그 영화에 금산천 그 저희 학교 앞에 있던 하천이나 제 동생 다니는 그 이발소도 제 동생 학교 앞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 금산에 진짜 모든 곳을 다 찍으셨는데 제가 그 소문이 있어요. 금산에 막그 영화를 찍는다고 금산에서. 그래서 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금산에서 왜 영화를 찍어? 진짜 질문하고 싶네요. 금산에서 왜 영화를 찍으시나요? 내가 살았지만 이해할 수 없다. 네, 괜찮아요. 네. 저도 금산 사람이고 사실 금산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특별하거나 그 어떤 특별한 그 경치가 있거나 물론 이제 시골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읍내는 사실 어디서나 그냥 볼 수 있는 읍내고 지금은 등산복 매장들이 너무 많이 또 우후죽순 생겨서 되게 조악하다 하는 느낌이 들 만한 그런 공간인데 제가 자라온 공간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 공간이 계속 제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실제로 모금산 집 같은 경우도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아파트에 가서 찍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시나리오 쓸 때 아무래도 용이하잖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 공간이 좀 남다른 게 있습니다. 그 금산이 고향이라는 게 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언제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뭔가 품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카메라로 담는다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름답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믿고 그래서 금산에서 찍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을 위한 변명을 소심하게 하나 해보자면 사실 영화라는 게 그 감독이 그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라는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공간에 대한 시선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이 공간이 아니라 다른 뭐 어디가 있을까요? 경주라던가 전주라던가 다른 곳을 배경으로 똑같은 스토리의 영화를 찍었다고 해도 아마 이런 시선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른 질문도 받아볼까요? 네, 바로 그 뒷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 사실 보면서 강냉이가 먹고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이 나오던데 혹시 강냉이로 이렇게 사실 펌핑 종류 되게 많은데 강냉이 선택하신 거나 그 먹는 장면에서 잘 넣으신 거나 어떤 의미 같은 게 있었는지 감독님께 여쭙고 싶고요. 기주봉 배우님한테 강냉이가 어땠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드시면 알러지라는 식품일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처음부터 강냉이를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팝콘 먹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한국에서 중년 남성이 집에서 팝콘을 먹을까? 그 리얼리티가 안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강냉이로 바꿨어요. 근데 한국의 팝콘이잖아요. 그래서 강냉이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선생님 맛이 어떠셨나요? 강냉이 맛이죠. 강냉이 맛인데 맛을 느낀다거나 이러지 않고 내 습관적으로 먹는구나, 매일 이렇게 먹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훔쳐먹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맛있었어요. 이게 강냉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터지는 거잖아요. 뭐가 이렇게 조그맣게 부풀어 있다가 펑 터지는 속성 때문에 아마 팝콘, 강냉이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혹시 그것도 맞나요? 타제폭탄과 뭔가 연결되는 모티브로서 세워진 건가요? 예, 제가 그 빵 터지는 걸 상상을 했을 때 그 강냉이가 만들어지는 과정, 제 어렸을 때 그 갑자기 빵 소리가 나는 그런 강냉이 만드는 그게 있었거든요. 금산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도 유년 시절에 굉장히 즐거운 그리고 동시에 무서운 추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뻥 소리로 터지는 것들이요. 다음 질문을 또 받아볼까요? 이건 조금 뒤쪽으로 가볼까요? 쪽에 계신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드릴게요. 일단 저 끝에 두 분 앉아 계신 쪽이요. 혹시 같이 오셨으면 질문을 하나 합치실 수도 있나요? 네. 두 분 다 드셔가지고, 네. 일단 저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단편 영화 중에 만일의 세계 한편 있거든요. 만일의 세계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되게 감정 표현을 숨기려고 하는 게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도 부자 간에 한마디만 하면 될 건데 되게 감정 숨기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을 숨기면서도 울컥울컥하는 장면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능력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또 감독님이 미운 거는 이제 집을 들으면서 계속 아까 그 비주봉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게 일상의 반복이잖아요. 근데 일상의 반복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마다 아내의 길을 돌아보는데 그러면은 슬픔의 반복이기도 한데, 근데 주인공이 또 그걸 표출하지도 않잖아요. 감정을 숨기느라. 굳이 감정을 표출하는 곳이 일기장인데 마지막 한 번 감정을 표출하는 게 사람들한테 영화를 보여주느라 나 죽기 전에 이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한 번 보여주는 게 저는 캐릭터가 너무 가혹한 거 같아서 감독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캐릭터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그렇게 감정 표현에 박하세요? 이색하세요? 이제 이게 살아가면서 그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유독 내가 힘들 때나 우울할 때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안에 쌓여 있을 때 표출하기 되게 쉽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선생님 앞에서 좀 그런데 이게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감정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내 감정을 이렇게 너무 표현하면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느꼈었고, 또 모금산도 그렇게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누르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단편에서도 그것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또 의문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캐릭터가 안쓰러우셨다고 하니 저도 동의합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일단은 마이크의 순서상 앞쪽에 계신 관객분께 먼저 검은 옷 입으신 분이요. 네, 마이크 드리고 이따가 또 다시 질문을 기회 드릴게요. 저는 마음 같아서 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관객들 질문 시간 뺏을까봐 감독님이랑 비주봉 배우님이랑 전혜빈 배우님 이렇게 세 분한테만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감독님한테는 그 영화 초반에 한여름이잖아 라고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어서 저는 그럼 지금 오공산 씨가 지금 혼자 여름에 뻘짓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겨울이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게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대사의 의미가 궁금하고, 이주봉 배우님한테는 제가 약간 중후한 이미지의 남자 배우를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도 제가 본 영화들에서는 굉장히 좀 귀여운 이미지로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초행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경축 우리 사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도 약간 귀여운 남편으로 나오셨고,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좀 진지하지만 어떻게 보면 찰리 채플린 같은 무성 영화를 만든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좀 귀여운 캐릭터잖아요. 근데 배우로서 이번 영화에서는 배우를 꿈꾸는 혹은 배우의 꿈을 실현하는 남자를 연기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배우로서의 자신에게 좀 다가왔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전현빈 배우님한테는 저는 그 젊은 여자가 수영장에서 그냥 노면의 남자가 맥주를 마시자고 할 때 그걸 저는 거절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반전처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같이 가서 술을 마시는데 그때 어떻게 캐릭터를 이해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감독님부터 답변을 해주실까요? 한여름이잖아 이렇게 다 있는 건가요?
이제 이 영화의 배경은 겨울이고요. 그 대사는 아마도 그 모금산한테 그 뭐라고 하는 대사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냐 이런 대사였을 텐데 이게 그렇게 좀 어려운 그런 대사는 아니고요. 그냥 아마 뭐라고 하는 대사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호 선생님께 드렸던 질문은 배우라는 꿈을 가진 캐릭터가 어떻게 다가가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죠? 보편에 충실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채플린을 배우가 배우로서 표현한다는 것보다는 그 이발사가 채플린을 흉내 어느 정도 그래도 해보려고 했었다. 이 정도만 하려고 했지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배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어쩌면 좀 나의 실제 연기력보다 누르는 연기가 좀 더 중요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전여빈 배우께 드렸던 질문은 맥주를 마시러 가자는 것을 선뜻 따라 나서는 행동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네, 처음에는 근데 일단 자영은 금산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관심이 있다는 게 이성적인 관심은 아니고 저 사람이 조금 웃긴 사람이라는 그 반응이 있거든요. 그 영화 처음부터 보면 금산이 하는 행동에 크게 막 웃기도 하고 먼저 이렇게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자영이라는 친구는 그 수영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금산이라는 사람이랑 친구가 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많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금산이 맥주 한잔 하죠 라고 할 때는 처음에는 핑계를 대거든요. 핑계를 대다가 그 다음에 알겠다라고 했나 아무튼 그 다음에 같이 마시러 가는데 그 자영의 마음 속에서도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 아저씨랑 될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는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네,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이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영화 보면서 되게 배우들 간의 호흡이 되게 좋았는데 감독님들과 배우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어느 장면에서 배우들 간의 호흡이 좋았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오정환 배우님과 권희 배우님께서 대표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괜찮을까요? 네네. 우선 영화 촬영 시작 전부터 많은 호흡을 맞춰 보기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서로 대화하고 이미 친해진 상황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조금 더 편안했었던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호흡이 좋았던 부분은 같이 비비탄을 주우러 다니는데 그때는 모르겠어요. 따로 연기를 하면서도 연기하는 것 같지가 않았고 굉장히 편안했고 예원이 생각하는 스데반이 그냥 제가 오빠를 보는데 확 응원가 느껴진 거예요. 네, 그랬었습니다. 뭐 원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도 이제 사실 하면서 그러니까 제 대사나 어떤 제가 숙지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보고 했지만 촬영장이나 항상 함께 뭐 리딩을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그냥 그 외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기중원 선생님이나 원희나 또 뭐 감독님이나 주변 분들이 이렇게 되게 믿음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신뢰한다라는 것들이 굳이 뭐 말로 하지 않아도 그 뭐 보시면서 느껴졌다면 하면서도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그 촬영장에 있던 모든 분들이 다 진짜 마음을 많이 열고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대하기도 했고 저도 제 촬영이 아닌 때도 나가서 이렇게 너무 궁금해서 다른 분들 이제 자영 씨나 이제 저랑 붙지 않는 배우분들이 연기할 때도 나가서 보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당기지 않았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마 극 중에 설정상 이 세 캐릭터와 같이 다니면서 계속 영화를 찍는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다른 뭐 캐릭터랑 붙어있는 시간도 많으셨겠지만 세 분이서 같이 보낸 시간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 전에도 뭔가 우애를 다지는, 뭐 우정을 다지는 이런 시간도 있었을 테고 다니면서 또 실제 촬영을 하시면서 더 많이 가까워진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네. 저 이렇게 이런 독립 영화의 특성상 스태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2~13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들하고 하면 한 20명 남짓이 하니까 보통 다른 어떤 기존의 상업 영화라든가 그런 거하고 달리 이렇게 서로 얘기할 기회도 많고 이렇게 서로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적어할 기회도 많고 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떤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뿐만 아니라 그 스텝까지 더 큰 것까지도 호흡이라고. 극장 들어오기 전에 잠깐 다들 모여 계신 자리 저도 잠깐 있었는데 잠깐 얘기 나누는 시간인데도 서로 굉장히 사소하고 다정한 얘기들을 막 주고받으시더라고요. 영화 찍으면서 이분들의 그 어떤 단합이라든지 뭐 우정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도 저도 또 체험한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십니까? 네. 선업제 때 보고 꽤나 답변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불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볼수록 이게 과거에 멈춰진 시간에 대해서도 많이 나는데 이게 지나간 세월에 대한 불발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이게 자신이 암에 걸렸지만 이게 혹시 불발로 그쳐졌으면 바람을 말하는 건지 감독님의 의도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 불발이라는 자막을 넣은 것은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 제가 정확히 어떻게 의도를 하고 찍었지만 저 역시 볼 때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게 긍정적으로 느낄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께서 그 불발의 의미를 이렇게 각자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게 어떤 의미입니다 하고 딱 말을 해버리면 사실 좀 실례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하신 대로 믿고 보시면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예, 답을 이렇게 드려도 되지요. 예. 네, 그리고 아마도 정답을 찾은 관객분 중에 한 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아까 뒤쪽에서 흔들었던 관객분 마이크 드릴까요? 네. 중간쯤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네, 저도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이게 되게 사소한 질문에서 안 하려다가 마지막에 좀 남은 것 같아서 느끼는데요. 그 담배 피는 모션에 관련해서 제가 오늘 첫 회 상영이라 정말 모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나중에 그 라이언 고슬링이 피는 담배 모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굳이 그 배우 중에 그런 라이언 고슬링이라는 배우의 모션이었던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다음 모션이랑 뭐 고전 영화 그 이견 액션이나 이런 뉘앙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또 어떤 배우나 어디서 모티브를 얻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정환 배우께서 답변을 라이언 고슬링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그 감독님과 함께 있을 때 라이언 고슬링이 이렇게 멋있게 담배를 피더라 이런 얘기를 건넨 적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감독님께서 잘 이렇게 풀어서 그게 녹이신 것 같아요. 그 라이언 고슬링 멋있지 않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뭐 그래서 예, 언급되는 게 참 기쁘네요. 그리고 이 영화에 그 배우들의 이름이 자꾸 언급되는데 그런 식으로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배우 이름 언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고전 영화, 저희 무성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작품을
레퍼런스로 삼진 않았고요. 그 채플린의 무성 영화들의 어떤 그 특징, 공통적으로 흐르는 그 어떤 정서가 있는데요. 저는 그게 좀 낙관적인 정서라고 생각을 했고, 또 배우 그 채플린의 몸짓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시골의 마을에 이발사가 연기를 하는 수준이어야 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되게 몸을 더 잘 쓰시고 더 잘 하시는데, 제가 그거보다 좀 더 못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아마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딱히 어떤 작품이라기보다는 그 채플린, 버스터 키튼 이런 그 흑백 무성 영화들의 공통적으로 흐르는 정서와 뉘앙스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관객분 혹시 계십니까? 아까 마이크 전달 못 드렸던 관객분께. 네. 저는 영화가 너무 좋았던 이유는 그 쌍화탕에 달걀을 풀어서 먹으라는 말에도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을 하고, 다음에 너 유학도 못 시켜줘서 미안하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네 행복은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그 약간 수동적이거나 소비되지 않는 여자 캐릭터가 나와서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죽음을 앞둔 한 노인의 이야기라는 소재가 한없이 무거워지려면 무거워질 수 있는 소재이지만 그게 가볍게 느껴졌던 이유는 그 음악의 효과도 저는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음악을 작업을 하실 때 하신 생각이나 음악 감독님과 작업을 하실 때 나눈 이야기들이 있다면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음악은 하헌진이라는 블루스 뮤지션이 전곡 작곡하고 연주해 주셨고요.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의 음악은 배우들의 감정을 따라가는 그런 음악이 아니었고, 오히려 좀 거리를 두게 만드는 음악이었어요. 드라마를 뚫고 나왔으면 했고, 그래서 관객들이 마치 저희 영화에 자막이 들어가서 잠깐 이렇게 쉴 타이밍을 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주는 것처럼 음악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헌진 씨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하던 대로 해주세요. 네, 원래 이제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이었고, 이제 그런 음악을 쓰면 이 영화에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래 하시던 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객분께서 앞서서 언급해주신 그 여성 캐릭터에 대한 묘사 역시 이 영화의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한 장점이 확실하죠. 네, 그리고 이쪽에 계신 관객분께 또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너무 끝에서 끝으로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이혼이 그 집에서 그 달력이 1999년도 달력인데 왜 오랫동안 바꾸지 않느냐 했던 게 그 와이프가 돌아가신 게 15년 나중에 했던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냥 여쭤보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고, 저는 요즘에 그 정현이라고 테니스 선수가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제 입사에 리뷰가 그렇게 됐는데 8강에 올라가는데, 그 초반에 그 금산 선생님이 그 텔레비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그 스포츠나 이런 게 많을 텐데 왜 하필 거기에 또 테니스를 또 특별한 의미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원이 그 술 먹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숙소 왔다가 그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뭐 당하겠다 뭐 했을 때, 너는 너무 겁이 많다고 그 꿈 말씀하셨죠. 꿈은 내 행복은 내가 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두 분의 관계를 예시하는 어떤 예원 입장에서는 어떤 이별의 의미가 담겨 있는 어떤 말이었을까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왜 테니스 경기였는지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모금산이 집에서 뭘 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에는 저는 코미디가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무의미한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를 볼 때 느낌인데 공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별로 그냥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모금산의 일상도 사실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고 저한테 테니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 들어오기 전에 오늘 정효 선수의 어떤 승리에 대해서 자축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예원의 그 한마디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딱히 이별을 생각하고 얘기를 했던 말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예원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원한테 있어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제 행복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찾아가고 제가 만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연인 관계라고 해서 제 행복을 책임져 주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바보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말을 내뱉었었던 것 같고 아마 그 말에서 예원의 생각과는 다르게 스데반은 또 헤어짐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서로 가치관이 다른 거지 이거는 우리의 관계를 끝이 낼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말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한마디에서도 정말 캐릭터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좋은 라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두 분이 드셨는데 그냥 두 개 다 받을게요. 세 분이 드셨네? 마지막이니까 다 받아볼까요? 일단 마이크의 이동선 그러면 그리고 이동하겠습니다. 네, 영화 감사합니다. 아까 오정환 배우분께서 라이언 고슬리 얘기하셔가지고 감독님께서 이게 대사에 잘 녹여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배우분들도 이제 뭐 자기 개인의 그런, 그러니까 일단 감독님이 뭐 다 제시를 해주시고 뭐 가이드를 해주시겠지만은 영화 이렇게 진행하면서 배우분들이 이제 이건 좀 자기 생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배우는 이제 그 영화를 따라가면서 이건 좀 이거 자기가 좀 넣었으면 좋겠어 하는 대사라든지 아니면 뭐 소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자 뭐 개인의 생각이 조금 이제 감독님한테 의견을 얘기해서 이게 반영된 게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하고요. 아니면 이제 지금 영화 이제 막 다 끝났으니까 이제 보시면서 이제 이거는 다시 보셨을 때 이거는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바뀌었으면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게 좀 있든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주영 선생님부터. 예, 저는 감독님이 찰스 브론슨서부터 뭐 이렇게 쭉 했는데 갑자기 누구를 위하여 종우를 위하여 옛날 영화가 잉글리드 버그만이 굉장히 이뻤어요. 그 여배우가.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남아서 나 그 여배우도 생각을 난다 그러니까 그래서 잉글리드 버그만이 하나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에.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지금 딱 말씀하셔가지고 기억이 나는 게 저희 현장에서 자영이 모금산 이렇게 나올 때 다육 들고 있는 씬에서 원래 대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짠 이게 아니었고 아저씨 짠 이게 아니었고 대사가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그렇게 그냥 본능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가령 또 그 치킨집 사장 그 만재 역할을 초대장을 받으셨을 때 그 초대장을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톡 쳐가지고 받으시거든요. 이제 이런 디테일은 또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받는데 어떠냐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선배님. 예, 그리고 저희 스데반의 작은 아버지 역할이신 김학선 배우님께서 그 양말에서 10,000원을 꺼내는 사실 저는 그거를 이거 하지 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나리오 쓸 때는. 근데 현장에서 이걸 꼭 하셔야겠다고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이게
아저씨 정석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 이대로 하자고 해서 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넣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 장면은 진짜 아끼는 돈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배우분들이 지금 감독님이 언급해주신 것 외에 생각나는 부분이나 아니면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보니까 이제 와서는 이런 걸 좀 바꿨어도 괜찮았겠다 싶은 부분에 혹시 첨언하실 게 있으신 분 계세요? 아까 마지막에 자영에게 질문 주셨었잖아요. 그거 답을 제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붙여도 될까요? 자영은 감독님이랑 얘기를 나눴었던 게 완결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물음표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흥미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 맥주를 마시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하고는 완전히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해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아저씨가 이제 자기가 키우는 다육 너무 소중한 애인데 그걸 예쁜 병에 이제 따로 분갈이를 해서 이제 들고 온 거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머니가 뭐 그런 사이라면 막 이러고 가실 때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날 위해서 피해준 거구나. 우리의 우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막 분노에 차서 그 치킨집을 찾아가고 그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자영의 욕심을 좀 더 붙이자면 이제 그래도 우리의 우정이 생겼다라고 자영은 계속 믿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가서 왜 또 아픈 거 말 안 했냐고 어떻게 막 뭐 그래서 참 좋았을 텐데 뭐 후속 영화 끝나고 후속 얘기. 네,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몰랐으면 아쉬울 뻔했네요. 네, 또 아까 이쪽에 손드셨던 관객분 두 분 계셨죠? 질문하시겠어요? 네, 좀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시는 관객분께 네, 옆에 드리고 올까요? 모공사 선생님이 되게 말수도 없으시고 감정 표현도 없으셔서 오히려 더 폭탄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폭죽을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는 게 어떤 만족감에 의해서 이제 자기의 감정을 대신 표출해줬다는 만족감에 의해서 하신 건지 지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안도감에 미소를 지으신 건지 어떤 감정으로 미소를 지으신 건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웃으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병원에 있으면서 강냉이 그것도 먹어보고 사제폭탄 그 눌러도 보고 그러고 이제 어떤 죽을 생각까지도 해보고 그런데 이제 폭죽이 터지니까 좀 나한테 희망을 좀 아이러니하지만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감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모금산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야말로 말씀해주신 것 외에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마 관객분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것도 정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줄에 계셨던 관객분 질문하시겠어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영화를 보는 건데 제가 영화를 볼 때마다 이제 캐릭터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배우 이제 네 분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영화 속 캐릭터와 비교했을 때 실제 성격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이건 왠지 전여빈 배우님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성격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흡수가 빨라요. 만약에 밝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빨리 밝아지고 옆에 사람이 좀 어두운 사람이 있으면 저도 같이 잘 어두워지거든요. 좀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늘 인터뷰하거나 어디 가서 실제 성격은 어떠세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게 마찬가지로 가족들하고 있을 때 제 모습과
친구들하고 있을 때 제 모습과 이제 일하는 현장에 있을 때 제 모습이 제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감독님하고 이제 처음 미팅을 했을 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렇게 눈을 안 깜빡이고 감독님을 계속 주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예원하고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캐스팅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 성격은 어쨌든 스테반이랑 표현하는 방법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기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뭐 어찌됐든 제가 표현할 때 그런 저의 좀 답답하고 그냥 이제 남자 친구로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나 또 아버지한테 하는 행동들이 저는 어느 정도 저하고 또 맞닿아 있는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스테반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게 그러게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성격이 좋은 성격이에요. 되게 친화력이 되게 좋고요. 자기가 느끼는 자기 성격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배우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항상 내 안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되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랑 있으면 이렇고 누구랑 있으면 이렇다라는 것들이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어떤 캐릭터를 맡게 되고 그게 어디에 또 가까울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예전에 황정민 선배님 인터뷰 중에 장례식장을 갔는데 거기서 내가 슬퍼서 울고 있는데 그걸 내가 연기적으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그것에 자기에 대해서 되게 염증을 느꼈다. 내가 배우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울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내가 이런 성격, 어디서 저런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내 인격을 많이 이렇게 저장해 두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네요. 김주성 선생님 어떠세요? 예, 저는 배우 이렇게 생활을 쭉 해오면서 배우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내가 무슨 역할을 맡았는가,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고, 제 성격은 저도 한 20, 30대 때 굉장히 배우로서 막 모든 거 안다라고, 한 10년 하고 뭐 안다라고 생각하고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고 막 가르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너나 잘해라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지금 그 뒤로 몇십 년 동안 제가 말이 없어졌어요. 그죠? 굉장히 말이 없는 배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달라지고 변화하더라고요. 여쭤봐도 얘기해 주시지 않겠지만 그분이 지금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어쨌든 오늘 긴 시간 동안 아주 관심 있게 영화를 지켜보신 태가 나는 질문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도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더 가슴 깊이 그 질문들을 간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때가 왔는데, 전여빈 배우님부터 오늘 같이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그리고 이스탄불을 떠나보내면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제야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가 끝나네요 라는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뭔가 오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배우분들부터 한마디씩 끝인사 해주실까요? 네, 2018년도가 왔는데 1월이 됐는데 크리스마스가 끝나지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팀 만나서 크리스마스가 이제 끝났네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점심 조금 지나서 눈이 막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오늘 와주실 관객분들께서도 이 눈을 보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오시기에 또 많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와주시는 분들이 참 소중하겠다. 이 소중함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말밖에 없네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상영의 GV인데요. 왠지 저는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아서 봄이 찾아오지 않아서 이 상영하고 GV가 마지막 같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여빈 언니랑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에는 강아지 봉사활동을 다녀왔어요. 포천을 갔는데 눈이 장난 아니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로에 고립될 정도로 눈이 왔었는데 다행히 서울은 그 정도까지는 안 내렸었고 아, 우리의 상영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눈이 내려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좀 묘한 감정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게 마지막인 거죠? GV가 저는 사실 믿기진 않는데 어쨌든 매번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만나서 영화 본 이야기들 듣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또 영화에 대해서 궁금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했고 이런 자리가 사실은 지금 이 시간이 끝나면 다 지나가 버리겠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의 기억이나 또 좋게 보셨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남을 텐데 그런 걸로 이제 저희 영화가 기억된다라는 사실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주셔서 이야기 들어주시고 또 이야기하는 걸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화가 뭐 영화관에서는 이제 또 내려갈 수 있고 또 다른 영화들이 올라오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좀 오랫동안 좀 더 회자되고 기억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난 걸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영관 들어오기 전에 저희 선생님께서 이 영화 빨리 보내 이러면서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제가 이 영화를 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직 그 영화를 보내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이제 잘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뭐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이 영화가 계속 살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코코를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 배우분들이 이렇게 항상 GV 할 때마다 만나고 이래서 항상 친구들 같고 되게 가족 같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오늘도 되게 자연스러웠고 너무 좋아하는데 되게 갑자기 이게 또 실감이 나네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슬프진 않고요. 또 저희 말씀하셨듯이 저희 배우분들 드라마, 영화에서 또 새로운 모습들로 계속 보여주실 거고 저도 기대가 되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또 이제 다음 영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영화로 또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셔서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늦게까지 자리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스터 모 마지막을 함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아마 봄 되면 우리가 맨날 벚꽃 엔딩 생각하듯이 이 영화도 어떤 특수를 누리지 않을까. 크리스마스 때문에 계속 회자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